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민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까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 혐의자, 수많은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로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건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참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저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설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기생하고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요즘 또 보니까 양이원형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설쳐되죠, 그렇죠? 지난번에 뭐 체포동의안 그거 이제 막 가결될 때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질 않나. 이번에 또 청문회 나와서도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화면에서만 볼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막 또 어마어마하게 또 스프레이를 많이 써가지고 머리를 막 이따시만하게 막 크게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 어딜 가든지 간에 화면에 막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슬퍼질 뿐입니다.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건데 뭐 그래 좋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그렇게 개딸들한테 지배가 돼가지고 이재명 한 명한테 쩔쩔매고 그렇게 로펌 역할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번에 민주당이 그 선까지도 넘어버렸죠. 바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까지도 부결을 시킨 것인데요. 뭐 애당초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로 당론으로까지 부결해가지고 60% 가까이나 부결이 나와가지고 결국에 이균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다음 같은 사설을 썼더라고요. 사필 규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이균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경향신문이 이재명이나 장경태 등등의 그런 인간 이하의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 보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남국이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슬픔과 슬픔도 아니지 그냥 분노를 안겨줬던 김남국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의 친구라고 친구의 친구라고 소개했던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김명수 사법부를 겪고 난 뒤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운운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것도 코미디인데 애당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발언도 왜 나왔던 겁니까? 민주당에서 물어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 친구의 친구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균용 후보자가 맞다라고 대답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싹 빼놓고 친구의 친구라고 이균용 후보자가 스스로 얘기하고 다닌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고 다닌 것처럼 이따위 지금 사설이라고 쓰고 앉아 있으면은 이걸 언론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됐거나 한겨레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이균영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문제라고 하는 걸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균영 후보가 됐거나 누구든지 간에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안 돼야 어떤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김선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선수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명수보다 더한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변 회장직까지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김선수가 사실상 우리가 2월달 정도까지도 지금 대법원장이 임명이 안 되게 된다면 김선수 체제로서 사실상 대법원이 싹 다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김명수 버전 2, 김명수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악랄한 버전 2가 만들어지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선수가 어떤 인간인지 과거를 조금 짚어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었던 거 대법원 판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자리 김선수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김선수 당시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의 다른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회피를 했던 것인데요. 회피를 했다라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양심적인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선수가 회피했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에 대한 사건인데요. 그때는 왜 또 회피를 했는지를 보니까 과거의 최강욱이랑
책을 썼더라고요. 권력과 검찰이다. 괴물의 탄생과 진화라고 하는 책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회피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쯤 됐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김선수라는 인간이 도대체 맡을 수 있는 재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자기가 걸어왔던 변호사로서의 삶 자체가 다 그렇게 잡스러운 인간들과 엮여있는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원장 체제를 자기가 맡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하나같이 그쪽의 인간들이야 다 엮여 있으니까. 이재명이랑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의 자서전 비슷한 거 9분팔 이 책을 본다면은 이 김선수랑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요. 같이 공부했던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동법 연구회 여기에 창립 멤버로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이재명과 김선수였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겠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친구의 친구라고 대답을 했다. 그것도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물어본 거에 대답을 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대법원장 자질이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과연 김선수 체제가 됐었을 때 뭐 권한 대행이겠지만 그런 체제가 됐었을 때 어떤 식의 반응을 경향신문이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김선수의 경력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판검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사상 초일이다 뭐다 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법관을 앉히는데 어떻게 판사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대법관으로 앉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애당초 어떤 직책을 맡길 때 이 사람의 경력, 이 사람의 전문성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맡겼던 게 아닌 거예요. 철저히 그냥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를 가지고 맡겼던 겁니다. 뭐 김선수 같은 경우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대법관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민변 회장 출신이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딱 보니까 경력 보니까 우리 팀이네. 그럼 오케이 좋다. 대법관으로 앉히자. 이래가지고 뭐 대법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은 30년 동안 노동을 대변해 왔다. 노동을 변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동을 변해 왔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반국가 세력들을 변해 왔다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정희 이런 사람들을 변호를 했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민변 출신, 그냥 출신도 아니지. 민변 회장에다가 이정희를 변호한다. 반국가단체. 헌법에 따라 가지고 반국가단체란 반국가당이라고 규정이 됐던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변호를 하는 게 누구의 수준이라는 겁니까? 김선수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재명이랑도 김선수는 아주 깊게 엮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과도 김선수가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나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김선수가 권한 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간이 잠깐이라도 대법원을 맡는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작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김명수 버전2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누구든지 간에 후보를 내봐라. 뭐 지금 뭐 이균용이 됐거나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부결시킬 거다라고 하는 태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지금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잡것들을 우리가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최소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원통하고 암 걸릴 정도로 답답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끝까지 우리가 총선 때까지 힘을 잃지 않고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반드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하시고 구독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뭐 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그거 말고는 저 인간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김선수 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